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장중에 일어난 일보다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장중에 있었던 일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느낌을 받거든요. 먼저 해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증시가 코스닥이 한 4점 몇 %대하고 코스피가 4점 몇 %하고 코스닥이 한 7점 몇 %에서 급락에 했었는데요. 그 당시 때 미국 선물 지수가 한 3%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협,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문정인 특보, 대통령 통일안보 보좌관인가요? 그분이 좀 뭔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북한에서 강경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도발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겠다는 이런 식의 멘트를 어제 한 2시쯤에 했다고 합니다. 장 끝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 뉴스 나올 쯤부터 해서 빅텍이 급등하면서 빅텍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다른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락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미국 선물지수 하락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전쟁 위협 때문에 하락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었어요. 저는 미국 선물지수 빠지는 걸 보고 코로나 확산세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보유 종목이 소독제였기 때문에 거기다 물타기로 그냥 풀배팅 했다가 손실이 좀 컸었고요. 충격받고 나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쭉 보니까 미국 선물지수 영향보다는 북한의 어떤 도발 위협 이게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북한의 위협하고 코로나 재확산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급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막상 미국장 증시를 열고 보니까 반등해 버렸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들어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연준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연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특히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미국 선물지수가 거의 한 1.3%대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명확하게 잘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독일 증시도 어제 독일 증시 끝나고 나서 미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현재 플러스 2.4% 정도 독일 증시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로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봐질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 장이 끝나는 부분에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먼저 해놓고 지금 오늘 제가 했던 부분은 지금 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서 앞쪽에 했던 부분은 전부 다 의미 없는 행동이 돼버렸고 새로운 판이 깔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건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투자 원칙을 어제 바꿨습니다. 어제 한 180만원 손실 보고 나서 폭락하고 있을 때는 잘못 홀딩했다가 상처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해버리고 단타 매매를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으니까 시장을 보고 짧게 단타로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오는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흐름이 스윙 이렇게 장기 투자할 정도의 어떤 안정적이지 않은 시장, 상당히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면서 단타 매매를 하자 이렇게 투자 원칙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정리하고 현금 100%인데요. 제가 했던 걸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알코올이 어제 올인하고 넘어왔었는데요. 이 한국알코올이 생각보다 반등을 많이 못했습니다. 빠질 때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급락을 해놓고 올라갈 때는 딱 2.8% 여기밖에 못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창해 에탄올이나 MH 에탄올보다 반등세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종일 지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반등 나올 것이라는 건 거의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했는데 미 증시가 상승해버리기 때문에 영모션이 걸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반등할 때
한국알콜 한 종목 가지고는 마음에 안 놓였어. 다른 뭔가를 하나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잡았던 게 한국카본이었습니다. 이 한국카본을 잡았던 이유는 미국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도 있고, 그 다음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국카본하고 조선 관련주들이 급락했을 때는 국제 유가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대충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름이 사지기 때문에 LNG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그렇게 많아지질 않죠. 그래서 LNG 선박 수주 같은 게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그 기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제유가가 그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전체 종목 중에 반등 나오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조선주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반등을 노리고 한국카본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노리는 게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요. 대체로 보면 오리엔탈 전공 이런 종목이 진짜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리죠. 아예 막 이런 종목에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게 실적 좋은 종목만 주로 건드리다 보니까 조금 약했습니다. 그나마 뒤에 좀 돌아 올렸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났지. 그래서 한국카본 매매 한번 하고, 그리고 한국카본 절반, 그 다음에 한국알콜 절반,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장을 끝내려고 딱 반반 대충 이렇게 딱 보유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속보에 뭐라고 떴냐면 개성공단의 연기 폭발음과 함께 연기라는 게 속보로 탁 뜨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동시효과 들어갈 타임이었는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3시 30 몇 분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40분에 시간의 거래가 되니까, 시간의 거래가 아니고 그 종가 거래가 되죠. 그래서 바로 매도 주문을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국알콜하고 한국카본이 다행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 종목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돌발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서 위협하는 거하고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파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그 예전에 남북 간에 서로 긴장 관계에 있던 북한에서 도발하는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도발들, 지뢰 도발 같은 이런 여러가지 도발들을 했던 그 시대로 돌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사무소를 폭발했다, 이 의미는 남북 간에 너하고는 이제 대화할 일이 없다, 이런 쪽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 개성공단 지역이 그 북한에 상당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군사 이군 사령부가 뭐 부대가 있다가 개성공단 들어오면서 뒤로 물렸는데, 그 부분에 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대가 다시 주둔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금강산에 또 호텔하고 이런 것들 다 폭파시켜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도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뉴스 나오는 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질지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예측하지 않는 어떤 상황,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변환됐을 때는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에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팔아라 하는 또 그 투자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자마자 다 던져가고 현재 현금 100%로 바꿨습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모르겠고, 느낌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북한에서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예를 들어서 뭐 잠수함에서 ICBM 같은 거를 SLBM인가요? 잠수함에서 오는 거. 자우지간 그런 연습을 한다거나 연평도 쪽으로 포격을 한다거나 휴전선 쪽에 포격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도발할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도발이 발생했을 때 증시가 출렁할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포지션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100%로 만들었고요. 어제 제가 미수풀 배팅 하는 바람에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제 마이너스 80만원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미수풀 배팅 하다가 마이너스 180만원까지 충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오늘 복구를 해도 복구한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180만원 손실 봤기 때문에 오늘 내가 180만원을 벌어야지 하고 미수 풀배팅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 또 추가로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현 상황이 본전이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5월달에 벌어놓은 거를 다 날렸습니다. 180만원 날림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다 날려버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손실은 나지 않았다는 이게 그나마 다행이었고 한 달 고생해서 벌어놓은 걸 한 방에 날려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근데 이 아까운 거를 자꾸 아이고 내 돈 내놓고 생각하고 있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제 시작한다. 5월달에 시작했지만 전업투자를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기가 본전이다. 실제로 뭐 까먹은 건 아니니까 본전에서 출발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 한참 좀 지나고는 처음에는 충격받아가 좀 얼얼하죠. 후회도 되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가 심한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완전히 진정시키고 아침에 산에 한번 갔다 와서 새 출발하자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꾼 거죠. 바꾸고 나서 오늘 장에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그나마 수익이 좀 나가지고 941만원이 됐습니다. 해서 플러스 62만원이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조금씩 벌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한 방에 180만원 이랬다고 해서 180만원을 한 방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다음은 5만원, 10만원씩이라도 조금씩 많이 해서 올라가야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다. 이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1000만원 갖고 하면서 700만원까지 갔다가 1500만원까지 갔다가를 워낙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손실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거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장 끝나고 나면 941만원 여기가 내 본전이다 생각하고 내일 장에 이것만 확실히 하면 내일 장에 내가 급할 일이 없죠. 현금 100%니까 배팅 안 하면 그만이죠. 나는 그냥 구경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서 느긋하게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최대한 지켜보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최대한 많이 내려올 때까지만 참아줄 수만 있으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화분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서 올라간다 해서 따라 들어가면 계속 눌러가지고 손절해야 될 위험성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최대한 버텨가지고 좀 내려왔다 싶은 자리에서 잡아주면 손실은 안 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버티다 보면 올라가서 수익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을 때 올라가서 급등할 때 이럴 때 올라갈 때 잡으면 이게 또 불안하죠. 오늘 장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 되면 또 내려올까 싶어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래쪽에서 잡아주고 수익 났을 때는 좀 홀딩하고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제가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악재 뉴스가 터지는 바람에 아무리 좋다고 보더라도 악재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던져야 된다. 왜냐하면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좌 잔고는 941만원이고요. 현금 100%입니다. 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때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YTN 뉴스를 제가 장중에 매매하면서 YTN 뉴스를 계속 듣습니다. 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개성공단의 폭파음과 함께 개성공단 연기가 발생했다 이 뉴스 나오면서 속보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 같다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판이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선물지수가 한 1.2%대로 올라가고 있다가 확 줄어갖고 0.8 정도로 툭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도발 위험성 이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되겠다. 세계 증시가 아무리 좋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북한에 대한 위협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전쟁 위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서로 간에 민감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특히나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도발이 발생해도 쉽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전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여나 북한에서 핵도발 어떤 모션을 취했을 때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북한이 뭐 미국의 핵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쪽의 위협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빅텍이 오늘 아주 강하게 오늘도 한 17%대를 넘나들었습니다.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빅텍은 지금 호재가 많은 것이 트럼프가 미군 감축, 독일의 미군 감축을 한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미군 감축을 하게 되면 또 자주국방 이렇게 해서 방위산업체 특히나 빅텍이 호재성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빅텍은 북한 도발뿐만이 아니고 미군 감축의 수혜주가 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지소미아 뭐 어쩌고저쩌고 일본하고 문제 생겼을 때 그때도 빅텍이 들썩거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빅텍이 쉽사리 안 내려오고 오늘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움직였는데 장 후반에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왔어요. 대하TI가 거의 대장격이었는데요. 한 24%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때 제가 뉴스를 직접 찾아보진 않았는데 북한하고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철도 연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통일부의 무슨 성명 비슷한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철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4%까지 쫙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가면 빅텍이 하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남북 경협이 되면 전쟁은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빅텍이 안 빠지고 계속 한 10%대로 버티고 있으니까 이 밀어올리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죠. 북한하고 아무런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철도를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면서 후반에 쭈르륵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24% 정도 때 올라갔다가 그냥 거꾸로 한 10% 정도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는 남북 경협주하고 전쟁 관련주인 빅텍하고 힘싸움을 하는 이런 구도가 딱 잡혔는데 이렇게 해서 마감하려고 그러는데 동시효과 3시 30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뭐래요 그죠? 마감 시간의 거래 말고 동시효과 거래 때 뉴스가 탁 터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빅텍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몰리는 겁니다. 보시면 빅텍이 종가에서 매수 잔량이 298만 주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57만 주 마이너스로 매도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었고 현재 지금 상황 보시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대하TI가 지금 계속 더 빠지고 있습니다. 9% 정도 빠져버립니다. 오늘 15%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도발 나오게 되면 남북 경협은 물 건너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9%대로 더 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빠지고 있고 빅텍은 보시면 상한가에 바로 안착해 버렸습니다. 7,610원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오늘 거의 빅텍도 상한가 거의 들어갔다 나온 것 같으네요. 아니구나. 이게 지금 시간에 거리기 때문에 그러네요. 7,610원이니까 빅텍 상한가 지금 시간에 들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 스페코도 거의 같은 급이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일단조 상한가 진짜 전쟁 관련주 풍년입니다. 포스텍 상한가, 휴니드 상한가, 포메탈 상한가, 제가 알고 있는 전쟁 관련주는 오늘 상한가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간에. 그래서 그럼 이게 상한가 다 들어갔으니까 반대쪽에 있는 남북경협주 거꾸로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 푸른기술 마이너스 9%, 인디에프 마이너스 9%, 아난티 8.6%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경협주하고 전쟁 관련주하고 완전히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오늘 후반에 남북경협주가 쫙 올라갈 때 대대적인 반격이 쫙 있었는데 이 뉴스 하나에 완전히 전세가 뒤집히는 원개발은 좀 덜 빠졌네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거고 지금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머릿속에 우선 떠오르는 거는 북한 도발 위험으로 해서 전쟁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쪽으로 다 몰린다는 겁니다. 야, 오늘 빅텍의 거래량이 100만, 1000만 억, 1억 주가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단타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몰려 들어가갖고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조금 올라가면 사고 팔고 막 이렇게 1억주가 터지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장 끝나고 그 빅텍의 호재가 떠지면서 상한가까지 걸렸습니다. 그럼 내일 또 여기서 또 난리 나겠죠. 그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북경협주는 또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한국알코올을 그 마지막 종가에 다 팔아버렸는데 지금 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한국카본 장중에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빠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이건 이 종목이 그 마스크죠. 이 종목이 직접적으로 북한 도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 빠지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종목 가지고 있던 그 투자자들이 내일 증시가 빠지면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까 다 던져버리고 저쪽으로 다 들어가죠. 그 전쟁 관련주 쪽으로 다 옮겨가 버리죠. 그래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돼 가지고 뒤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올랐는 게 한마디로 도로함이 타버리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 다닐 건데 대체로 하락하고 있죠. 여기서 그나마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탱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증시까지 급락해버리게 된다면 우리 증시가 심각한 역모션에 걸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도발 위협으로 해서 어제 4점 몇 프로 빠졌는데 오늘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거꾸로 틀어 올려 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북한 도발의 위협이 가해지면서 해외 증시까지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 하락하게 된다면 이건 그 상당히 또 심각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한 1000억, 기관이 한 4700억 정도, 오늘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매수까지 상방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외국인은 거래소에 10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선물을 7200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증시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쉽게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지탱하면서 올라갔던 이유는, 개인들이 다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다 현물을 팔았지만은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마감 호가 때까지는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이익이 생기니까 외국인이 지수가 안 빠지도록 컨트롤해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계속 여기가 선물 옵션 만기였는데요. 목요일날 이 끝나고 나서 방송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외국인의 상방 포지션으로 지수가 지탱이 됐는데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국인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팔았기 때문에, 현물을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까지 빠지는 게 외국인은 더 좋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팔았는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게 좋죠. 왜냐면 어떤 종목을 내가 팔았는데 팔았는 종목이 내 팔았는 가격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사기가 쉽죠. 사게 팔았는데, 만원 주고 팔았는데 15,000원 돼서 다시 들어가려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현물을 다 팔아놓은, 여기서부터 줄기차게 팔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아놓은 부분에서는 굳이 지탱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악재가 발생하면 쉽게 흘러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흘러내리는 것도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쉽게 많이 안 흘러내립니다. 안 흘러내리는데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수를 받쳐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그래서 쑥 빼버리니까 쭉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하면서 들어올리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해외 증시까지 지탱을 못 해준다면 내일 장도 좀 불안한 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외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 위협 이걸로 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예측을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장이 열리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버스는 지금 좀 내려오죠. 이건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작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도발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고, 빅텍 상한가, 전쟁 관련주 상한가 들어가고, 그럼 지수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럼 지수가 하락하면, 그, 레버리지가 하락하고, 인버스가 그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미국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급등하면 국내 증시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버스 쪽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불안해 가지고 그 매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에서 뭐 전쟁 관련주 이런 거 상한가 들어간 거 따라가서 잡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겁나겠는 경력주 들어갔는데 만약에 추가 도발이 나와가지고 내일 뭐 한 10몇 프로 맞아버리면 이게 아예 상한가 같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9%이기 때문에 막상 장을 열었을 때 오늘 15% 올랐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마이너스 15% 나오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에 걸려서 만약에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면서 선물 인버스 종목이 조금만 더 상승폭을 줄인다면 여기에 소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내려오면 그냥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돈 가지고 있는 게 최고다, 현금이 최고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충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 이거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주식할 때 정말 오래전에 그때 좀 많이 날려먹던 그 시절에 그런 시절 때는 북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위험 같은 게 항상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이제 그 남북 간의 대화 이런 쪽으로 가서 좀 괜찮아지다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좀 달라지죠.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도발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지뢰 도발해갖고 휴전선에서 그 판문점에서 2박 3일 마라톤 회의할 때도 있었고, 그런 긴장적인 상황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긴장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마 북한에서 도발하겠느냐 할 정도로 평온하게 지내다가 지금 북한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해석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삐라를 뿌려가지고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정부에서 삐라를 못 뿌리게 법적으로 막고 그 다음 아예 그 삐라 뿌리로 못 들어가도록 그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라를 완전히 원천 봉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서 계속 지금 뭔가 더 강한 모습을,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삐라에 화가 난 것 같으면 너가 삐라 뿌리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했을 때 우리 삐라 안 뿌릴게 하고 통제를 하면 명분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또 뭐라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뭔가 자기들하고 약속했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삐라는 그냥 하나의 그 조그마한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 겉으로 말하기 뭐한 이런 큰 뭔가에 서로 약속했던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까지 방문해가지고 이런 대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 출발 때도 보면 김영철 그 통일전선 부장인가 뭐 그 양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때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와달라고 부탁해서 온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온 건지 내려왔을 때, 그때 호텔에서 묵고 있을 때 기자들이 이제 그 호텔에 누가 들어가는지 막 그 사진 찍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정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호텔에서 두문불출하고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마라톤 회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김여정 씨가 평창 올림픽 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가장 강경파인 북한의 그 군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뭔가를 설득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고 김정식이가 내려왔어도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겠죠. 건설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하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백두산까지 가서 거기 백두산에 그 물까지 떠가면서 손잡고 셋이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까지 하고 내려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거의 배신자 취급하듯이 약속했는 걸 왜 안 지키느냐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때 했던 많은 어떤 약속들에 대한 이행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죠. 왜냐하면 정상회담끼리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둘이서 그 뭡니까 그 오솔길에 카메라맨 그 소리도 안 들리게 카메라맨 뒤에서 영상 찍고 있고 둘이서 오솔길 걸어가면서 속닥속닥 이야기했는데 뭔 얘기인지 알 수 없죠. 근데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걸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안 지키는 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걸 해결하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해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만약 이 북한에서 요구하는 뭔가를 들어주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한이 핵무기 그 비핵화 뭐 이런 쪽으로 요구 안 하고 그냥 대북 제재를 풀고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남북이 독자적으로 그냥 다시 살려갖고 가동시키고 금강산 관광 가동시키고 남북 경협을 그냥 해버린다는 얘기죠. 미국이 뭐라 하면 무시하고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입장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미국하고 등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거는 미국하고 등 돌리고 우리 쪽으로 붙어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니 죽고 내 죽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벼랑 끝에 몰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 국경 봉쇄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전문가들은 2023년이 되면 북한의 그 외환 달러가 고갈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배고픈 그 앞에는 장사가 없죠. 그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뭐 핵무기를 이용해서 아니면 군사력을 이용해서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부가 동조를 해서 미국하고 철판 깔고 그냥 미국 너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남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북한이 만족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북한이 지금 현재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건물들을 다 폭파시키겠죠. 폭파시키고 그다음 그 북한 군 부대를 이군 사령부인지 뭔지 그게 개성공단 쪽으로 전진 배치하면서 휴전선 쪽으로 그 포부대를 전진 배치하면서 포문을 열어놓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이 진돗개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비상 대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기 투자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단 유사시에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 오늘처럼 그냥 그 경협점 올라가는 것 같다가 시간에서 전쟁 관련주가 상한가를 쳐버리는 이런 돌발 사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장이고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포지션 없이 현금 보유하면서 제가 예전에 전쟁 관련주 빅텍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매매할 때는 잘 못 올라갔는데
이번에 진짜 강하네요. 그렇더라도 저는 아직까지 남북한이 전쟁으로 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 국지전 이렇게 되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서 북한하고 대화 모드로 가는 그런 쪽으로 기대를 가지면서 시장을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섭시 장 끝나고 너무 그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나서 좀 횡설수설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상당히 힘든 장입니다. 오늘 좀 반등했다고 조금 안도했다가 내일 또 어떻게 될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상황이고요. 위험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정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하는 거지 예상은 전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대응 잘 하시고 그 위험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불안한 장세고요.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